자, 도함수의 활용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최초의 연결선이 뭐냐면 아니 미분 계수가 뭐라고 소율아? 그래 그것만 기억하라고. 접선의 기울기. 현서야 도함수가 뭐라고? 죽여버릴까?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지? fx를 미분하는 게 도함수 그렇지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와. 그게 아니고 도함수의 의미 기억이 안 나면 자판기라도 기억하라고. 자판기. 야 접선의 기울기 이랬으면 그 다음을 이어받을 말은 접선의 기울기 함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본질을 잊지 말라니까.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숫자고 도함수는 함수인데 거기다가 입력,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동전이라는 게 이제 x값이겠지. x값을 집어넣으면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내놓는 자판기다. 이거 잊지 말라니까. 근데 이거랑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못 그리는 그래프를 그린다가 무슨 말이냐. 이제 요 연결선을 당신들이 찾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뒷단원은 내가 무슨 극대, 증간이, 감소니, 극대니, 극소니, 최대니, 최소니 하나도 설명할 게 없어. 요 원리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이거 어떻게 생겼어?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죠? 대충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 언비저블? 그 투명인간 뭐라 그러지? 아무튼, 얘가 좌표 평면 위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여기에 얘를 그려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대신하여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6을 했어요. 응? 그럼 얘는 그릴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그릴 수가 있어. 얘는 2차 함수다 보니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꼭지점 만드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축과 절편 기타 등등을 이용해도 되고 제일 간단하게는 저는 2차 함수를 그릴 때 제일 간단하게 빠르게 마음속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상수항을 없애. 그 다음에 이 인수분해해봐. 얼마 나와? 근이? 0과 3분의 10 보여요? 0과 3분의 10. 0과 3분의 10을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10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 얘들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6이 하는 일이 뭘까? 얘를 위로 6칸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 Y절편 자리에 6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해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꼭 근 이런 거 열심히 알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대충 꼭지점의 위치 3분의 10이면 3분의 5 집어넣으면 되나? 3분의 5 집어넣으면 얼추 얼마 나와요? 숫자 괜히. 아유, 씨. 야, 숫자 좀 맞춰볼까? 여기를 2분의 3으로 하면 여기가 미분했을 때 3x가 나오고 여기를 마이너스 6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오케이. 3,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좋아. 그래서 도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나오게 이렇게. 얘가 y 프라임 도함수야. 도함수야.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 마이너스 1의 왼쪽에 한 마이너스 2쯤 되는 애를 얘한테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게 함수값이 나오겠지. 요 함수값의 의미가 뭐냐고. 이 도함수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의미가 뭐냐고. 그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죠. 이 말대로 하면 마이너스 2 하면 이게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야. 여기서 얘가 뭐? 그 12 얘가 12래 12. 저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나 지금 여기에 Y축만 이렇게 그려놓을게. 여기에 어떤 이 인비저블 애가 있는데, 인비저블 그래프가 있는데, 걔한테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그어봤더니 그 접선의 기울기가 12래 이런 얘기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12래. 여기서 요 어느 지점에 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12라는 거야, 무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2.5는 얼마일까 하고 집어넣어 봤더니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 값을 다 찾지는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이게 작아지고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x값을 조금씩 옮기면서 접선의 기울기를 조금 더 작게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대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돌다 0이 된다고. 0이. 그리고 다시 지나가면 음수 이렇게 되잖아. 음수로 점점 작아지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최소값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 좀 뭐 0. 얼마 되는 음수야. 마이너스 0. 얼마. 그러면 기울기가 요렇게 될 거 아닌가. 요렇게. 그 옆으로 이동하면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작아지다가 더 작아지다가 여기 이 0.5의 값을 넣었을 때의 가장 작은 접선의 음수값이 나온다고. 그 이후로 바로 양수로 바꾸는 거냐? 아니야. 다시 좀 전에 왔던 그 기울기의 음수값만큼 돌아가는데 점점 커져요. 여기와 여기가 완벽하게 동일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내려오던 방식 그대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2에 도달했을 때 0이 될 거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이쪽에서 작아져 왔던 그 사이즈 크기로 이쪽에서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이렇게 되겠지. 보이지 않냐, 뭐? 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접선을 촘촘하게 그렸는데 그 촘촘하게 그린 접선이 이 그래프의 외곽의 선을 따라 이렇게 되는 애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봐, 안 보이던 애가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확 방향을 바꾸는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함수값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1 지우면 2분의 9, 2분의 6 여기가 2분의 6이 12, 2분의 9 이 높이가 2분의 9래. 2분의 9, 4.5 그리고 2를 집어넣었더니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9래. 여기가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9와 2분의 9의 비례 부분에 맞게 x축이 이렇게 잘리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9의 극소점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2분의 9의 극대점이고 뭐 이 이상 뭘 알아내. 이러면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감소하다가 2부터 다시 올라가는 어떤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낸 거야. 이 자리가 변곡점이겠네. 좌우 대칭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릴 수 있게 됐네. 그릴 수 없던 애를 그릴 수 있게 됐네. 자,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그어지려면 그 아래 도형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 영화 봐봐. 영화에 투명인간이 막 이상한 나쁜 짓 하잖아. 안 보이니까. 에? 근데 걔가 안 보이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 영화 말미에 보면 맨날 잡아낼 때 어떻게 잡아내요? 팍! 이렇게 위치를 딱 알아내고 주인공이 팍 죽이잖아. 어떻게 돼? 주로 스프링클러를 틀거나 아니면 밀가루 같은 걸 뿌리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스프링클러를 딱 뿌리는 순간 물이 다다다다다다닥 맞으면서 튀면서 걔 윤곽이 보인다고. 밀가루 뿌리면 밀가루에 생기는 그림자와 벽 뒷면의 그림자가 다른 애가 생기니까 걔 윤곽이 나와버리잖아. 이 방법이 딱 그 방법이에요. 접선의 기울기의 증가와 감소의 양상으로 안 보이는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이걸 안 잊으면 증가니 감소니 극대니 극소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지금 작동한 원리가 뭐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내가 이 방향으로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접선을 긋게 하는 개형은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얘랑 같이 따라가거나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요. 이 세 노란색의 공통점이 뭐지? 공통점이 증가한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양수 방향으로 그리면 증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그 안 보이는 도형에다가 슥 하고 접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걔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거랑 같이 따라가거나 셋 중 하나라니까. 그 모두 다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신호를 우리가 그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고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본 적 있어? 매트릭스? 너무 오래된 영화라. 아니 뭐 하다못해 니네 그 가끔 TV 채널 보다 보면 바둑 채널 같은 거 나오죠. 나도 바둑은 못 두는데 바둑 채널 보시면 우리같이 바둑을 못 두는 사람에겐 그 판이 어떻게 보이나? 그냥 흰돌백돌 난리 나죠. 흰돌백돌 뭐 잘 그렸네 뭐 이렇게 막 검은 돌 이렇게 윤곽에 막 흰 돌 안에 들어있고 막 구멍 뽕뽕 나있고 딱 이 정도지 우리 느낌은. 근데 바둑의 급수가 1급, 아마 1단, 아마 2단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둑 판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시작을 저렇게 했어? 착점을 저기다 뒀어? 이렇게 싸움을 시작한 거야? 야 저기선 타협했네. 야 그걸 양보를 안 한다고? 저 미쳤네 미쳤어. 이러고 있어 둘이 대화를. 그 한 판을 보면서 그것도 완결된 판을 보면서 그러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제를 장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수히 바둑판을 뒀고 여기에 흰돌이 두면 여기에 검은돌이 둬야 된다라는 그 몇 가지 표식들을 알고 있다고. 근데 그걸 벗어나는 착점이 나왔을 때 저런 미친 뭐 이렇게
야, 이제 대판 싸움 났네, 대판.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봤던 3차 함수, 그리고 그것의 기능으로 익혔던 도함수가 이제는 너희에게 기능으로 작동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그렸더니 이 점의 왼쪽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모두 양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음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부터 지나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 내가 이 부분을 원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호에 의해 아, 이거 원함수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매우 크다가 줄어들고 있네, 이렇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있다고. 그거를 이 값이 줄어드는 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은 그냥 경계를 가르는 어떤 시그니처 형태일 뿐이지.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그냥 감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지 사이즈를 줄이다가 다시 점점 지 사이즈를 늘리는 이런 관계. 그러면 요렇게 감소하다가 요렇게 감소하는 걸로 바꿨네 라고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었고 그러면 감소해서 증가로 모양을 바꿨구나 라고 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네. 그럼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네. 이렇게. 요렇게가 아니고 그 시그널을 받는 장치, 내 눈에다가 이 시그널을 받아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지금 당신들이 봐야 되는 그 단원이라고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다만 이게 쇼츠 맞아? 내가 이렇지 뭐. 다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증가한다는 이 방향으로도 참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도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는 별도로 있어요. 이미 배웠고. 역시나 마찬가지. 이건 일종의 도움일 뿐이라고. 도움. 늘 오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도움일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증가의 정의는 x1의 x2이면 fx1의 fx2이다. 이 부등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네, 도함수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불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함수고요.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커버해 주지 못하고 이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이걸 완벽하게 커버해 주지 못해. 예, 그냥 다항함수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뿐이라고요. 이건 주의를 해야 돼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이 fx가 감소한다를 말해주느냐? 그거 참 아니고 fx가 감소하면 f'이 0보다 작거나 같으냐가 항상 참이냐? 아니에요. 미분 불가능하면 어떡하려고. 알겠어? 심지어 끊어진 함수도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불연속도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뿐이다. 이 쌍방향으로. 마찬가지. 극대, 극소. 자, 극이라는 놈. 이 극점, 극값. 극점, 극값. 미분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어요. 미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 극대의 정의는 A를 포함하는 A의 근방의 값에 대하여 FA가 fx이면 FA를 극대값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 포함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높으면 내가 극대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게 최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로 하면 보통 잘 알아듣는데 야 로컬이 무슨 뜻이니? 지역의 국소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로컬 룰 이러면 전국적인 룰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만 성립하는 규칙이야 이런 거. 로컬 룰. 극대의 영어 이름이 로컬 맥시멈입니다. 산으로 얘기하면 산에는 봉우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죠? 지리산 같은 경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금강산에는 12,000개의 봉우리가 있대요. 예, 그 봉우리들이 로컬 맥시멈이죠. 산에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여 나의 근방에서 내가 가장 높으면 로컬 맥시멈이라고. 하지만 이 값이 얘에 비하면 낮지. 그러니까 이게 최대는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로컬 맥시멈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거 이제 로컬 맥시멈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함수값으로. 내 근방에서 나보다 높은 값 없고 같은 건 허용할 때 그때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건데 그렇게 말하면 이 정의에 의하면 어디에도 연속이란 말이 없고 어디에도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극대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극대다.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도 극대가 맞다. 아시겠어? 네, 극대. 왜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높거든. 응? 그런데 다만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이 안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 요 부드러운 애밖에 나올 수가 없고 부드러운 애 중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자리가 극대가 되는 후보가 되는 거죠. 극대가 되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해서 0, 미분해서 0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매몰되면 안 된다고. 미분해서 0 되면 무조건 극값이야? F'X 해가지고 0 되면 무조건 극값이야?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되는 자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자리도 존재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것은 일종의 후보를 찾아내는 작업이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 왼쪽과 오른쪽에서 증가와 감소의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증가와 감소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극대, 극소라고 한다. 갑자가 붙으면 y좌표 얘기고요. 점자가 붙으면 좌표입니다. x좌표, y좌표를 담아내줘야 되는 게 극점이고 갑자가 붙으면 y좌표라고 그랬어요. 네, 간단하게 표현한 미분으로 왜 우리가 모르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해 줬어요.